대법원 2023년 7월 13일자 2018마 6041 결정. 사건명 계금. 1.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직접 상대방으로부터 추심할 수 있는 소송비용에 같은 법 제129조 제2항에 의해 국고에서 지급된 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미루어 둔 비용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은 구조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소송 구조를 받은 당사자의 소송 상대방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된 때 국가나 소송구조 변호사 등이 직접 상대방으로부터 추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가 추심 가능한 소송 비용에는 납입이 유예된 재판 비용, 인지, 송달료 등 납입이 유예된 재판 비용 외에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2항에 의하여 국고에서 지급된 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 등이 포함된다. 2.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와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부씩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국가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소송구조에 따라 납입을 유예했거나 국고에서 지급된 비용의 추심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범위.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와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부씩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소송구조로 납입 또는 지급이 유예된 재판 비용이나 변호사 보수도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가 지출하는 소송비용으로 산정하고 부담 비율에 따라 각자 부담할 액을 정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한 결과 상대방 당사자가 소송구조 당사자에게 지급할 차액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도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차액 범위에서 소송구조에 따라 납입을 유예했거나 국고에서 지급된 비용의 추심 결정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23년 7월 13일자 2019마 449 결정. 사건명 소송비용액 확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정한 소송 목적의 가액 결정 대상에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회생 절차 개시 당시 이의 채권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을 수개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및 이 경우 소송 목적 가액 결정은 수개가 이루어진 후 진행되는 상소심의 소송 목적의 값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민사소송법 제26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이하 인지법이라 한다. 인지법 제2조 제3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이하 인지규칙이라 한다. 인지규칙 제6조 제7조에 의하면 소송 목적의 값은 소재기시를 기준으로 원고가 청구 취지로서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한다. 인지규칙 제12조 제1호, 제3호, 제11조에 의하면 채권 존재 확인의 소의 소송 목적의 값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의 가액에 따라 금전 지급 청구의 소의 소송 목적의 값은 청구 금액에 따라 산정한다. 이와 같이 정한 소송 목적의 값은 소장 및 상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을 산정하거나 청구가 확장되는 등으로 추가로 인지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그 인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인지법 제2조, 제3조, 제5조 참조.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178조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회생계속법원이 회생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78조에서 정한 소송 목적의 가액 결정 대상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71조에 따라 채권조사 확정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자회생법 제172조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의 채권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을 수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채무자회생법 제172조에 따라 이의 채권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을 수개한 경우에도 채무자회생법 제178조를 적용하는 것은 그 소송의 판결에 상소하는 때에 상소심 인지 산정을 위하여 소송 목적의 값을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므로 이 경우 소송 목적 가액 결정은 수개가 이루어진 심급이 아니라 그 이후 진행되는 상소심에 소송 목적의 값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3년 7월 13일 선고 2020타 217533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의 1.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상 주의 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의사가 진찰, 치료 등의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 의무는 의료 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 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진단은 문진, 시진, 촉진, 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기초하여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 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의사가 비록 완전 무결한 임상 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전문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 지식 및 경험에 기초하여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2. 허리 통증으로 갑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을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공의 병의 요추 자기 공명 영상 L스파인 MRI 요추 자기 공명 영상 검사를 시행하여 척추 경막 외 혈종 등이 확인됨에도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하면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는데 을이 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 갑병원 응급실에 다시 내원하여 수술을 받았으나 하지가 마비되어 을과 을의 가족이 갑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병이 선택한 치료 방법에 주의 의무 위반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년 7월 13일 선고 2021타 283742 판결 사건명 공제금 1.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갑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피공제자를 갑의 배우자 을로 하는 상해 공제 계약을 체결한 후 을이 화물 차량에서 물건 적재 작업을 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을에게 인지기능 저하와 실어증이 남게 되었는데 이는 위 공제계약 약관 규정에서 정한 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장해 제2급 1호 장해와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장해 제1급 2호 장해에 해당하여 위 두 가지 장해가 신체 동일 부위에 발생한 장해인지 또는 별개의 장애로 보아 공제금도 각각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인지기능 저하와 실어증을 신체의 동일 부위에 발생한 장애로 보고 공제금 지급 범위를 산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년 7월 13일 선고 2021타 293-213 판결 사건명 상환금 청구의 소 1. 주주평등 원칙의 의미 및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 원칙적 무효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다른 주주들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주주평등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 관계에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다만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다른 주주들과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에도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르거나 그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나아가 차등적 취급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차등적 취급의 구체적 내용, 회사가 차등적 취급을 하게 된 경위와 목적, 차등적 취급이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였는지 여부와 정도, 일부 주주에 대한 차등적 취급이 상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를 두었는지 아니면 상법 등의 강행 법규와 저촉되거나 채권자보다 후순위에 있는 주주로서의 본질적인 지위를 부정하는지 여부, 일부 주주에게 회사의 경영 참여 및 감독과 관련하여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그 권한 부여로 회사의 기관이 가지는 의사결정 권한을 제한하여 종국적으로 주주의 의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차등적 취급에 따라 다른 주주가 입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개별 주주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차등적 취급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주주의 동의 여부와 전반적인 동의율, 그 밖에 회사의 상장 여부, 사업 목적, 지배구조, 사업 현황, 재무 상태 등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주주에게 우월적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주주를 차등 취급하는 것이 주주와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따져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신주 인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기로 약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한정 적극. 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신주 인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주주들을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이지만 주주가 납입하는 주식 인수 대금이 회사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었고 투자 유치를 위해 해당 주주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으며 그와 같은 동의권을 부여하더라도 다른 주주가 실질적, 직접적인 손해나 불이익을 입지 않고 오히려 일부 주주에게 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감시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른 주주와 회사에 이익이 되는 등으로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3. 회사가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주식 인수 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주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적극. 회사가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사이에 주식 인수 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면 이는 회사가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투하 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4. 회사와 주주가 동의권 부여 약정을 체결하면서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약정을 함께 체결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은 유효하나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동의권 부여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한지 판단할 때 유의할 점. 회사와 주주가 체결한 동의권 부여 약정에 따른 차등적 취급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동의권 부여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약정을 함께 체결하였고 그 약정이 사전 동의를 받을 의무 위반으로 주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 또는 전부하고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는 회사와 주주 사이에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약정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일부 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동의권 부여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액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그 동의권 부여 및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정을 체결한 동기와 경위, 회사의 동의권 부여 약정 위반으로 그 주주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 회사가 동의권 부여 약정을 위반하게 된 경위와 이유 등 재반 사정을 참작하면서 그와 같은 약정이 사실상 투하자본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으로 기능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23년 7월 13일 선고 2022-224-986 판결 사건명 위약벌 청구의 소 1. 주주 평등의 원칙의 의미 및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 원칙적 무효.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다른 주주들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가 회사와의 법률 관계에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다만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다른 주주들과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에도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르거나 그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나아가 차등적 취급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차등적 취급의 구체적 내용, 회사가 차등적 취급을 하게 된 경위와 목적, 차등적 취급이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였는지 여부와 정도, 일부 주주에 대한 차등적 취급이 상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를 두었는지, 아니면 강행법규에 저촉되거나 채권자보다 후순위에 있는 주주의 본질적 지위를 부정하는지 여부, 일부 주주에게 회사의 경영 참여 및 감독과 관련하여 특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회사의 기관이 가지는 의사결정 권한을 제한하여 종국적으로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차등적 취급에 따라 다른 주주가 입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개별 주주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차등적 취급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주주의 동의 여부와 전반적인 동의율, 그 밖에 회사의 상장 여부, 사업 목적, 지배구조, 사업 현황, 재무 상태 등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주주에게 우월적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주주를 차등 취급하는 것이 주주와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따져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사람에게 한 금전 지급 약정이 실질적으로는 위 사람에게 주식 인수 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인 경우, 주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적극 및 이는 회사의 다른 주주 전원이 동의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사람에게 금전 지급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이 실질적으로는 회사가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사이에 주식 인수 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면 이는 회사가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이러한 약정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다른 주주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로서 부담하는 본질적 책임에서조차 벗어나게 하여 특정 주주에게 상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다른 주주 전원이 그와 같은 차등적 취급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 3. 주주 평등의 원칙이 주주와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의 법률 관계에 직접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주주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과도 회사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은 주주와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과 별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주주가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해석하는 경우 계약 해석에 관한 일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주주 평등의 원칙은 주주와 회사의 법률 관계에 적용되는 원칙이고 주주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이 함께 당사자로 참여한 경우, 주주와 다른 주주 사이의 계약은 주주 평등과 관련이 없으므로 주주와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의 법률 관계에는 주주 평등의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주주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적 자치의 원칙상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과도 회사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계약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와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과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주주가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해석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및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등 계약 해석에 관한 일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23년 7월 13일 선고 2022-265-093 판결. 사건명 토지 인도.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제3취득자가 민법 제367조를 근거로 직접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또는 경매 절차 매수인 등에 대하여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이를 피담보 채권으로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민법 제367조는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저당 부동산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는 부동산 가치의 유지, 증가를 위하여 지출된 일종의 공익비용이므로 저당 부동산의 환가 대금에서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이고, 더욱이 제3취득자는 경매의 결과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특별히 경매로 인한 매각 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상환을 받도록 한 것이다.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한다. 제3취득자가 민법 제367조에 의하여 우선 상환을 받으려면 저당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88조. 위와 같이 민법 제367조에 의한 우선 상환은 제3취득자가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는 방법으로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비용에 관하여 경매 절차의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이를 근거로 제3취득자가 직접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또는 경매 절차 매수인 등에 대하여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제3취득자는 민법 제367조에 의한 비용 상환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23년 7월 13일 선고 2023-214-252 판결. 사건명 채무부존재 확인.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 적극. 및 이주 대책 대상자들에게 이주 자택지 공급 한도로 정한 265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공급한 부분이 사업 시행자가 정한 이주 대책의 내용이 아니라 일반 수분양자에게 공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분양 면적에 대하여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선택할 수 있는 이주대책의 한 방법이고, 사업 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함에 재량을 갖는다.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이주자택지 공급 한도로 정한 265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공급한 부분이 사업 시행자가 정한 이주대책의 내용이 아니라 일반 수분양자에게 공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분양 면적에 대해서는 일반 수분양자와 동등하게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2. 택지 개발 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지침에서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의 경우 이주자택지의 공급 규모를 1필지당 265제곱미터 이하로 정하면서 당해 사업지구의 여건과 인근 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1필지당 265제곱미터 상한으로 공급하되 265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공급하는 경우 초과 면적에 대하여도 감정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조성 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주자택지 공급 공고와 보상 안내를 한 후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갑 등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분양 면적 중 이주자택지 공급 한도인 265제곱미터 초과 부분도 이주대책으로서 특별 공급된 것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재반 사정에 비추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주자택지 공급 한도를 265제곱미터로 정하였을 뿐 이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이주대책으로서 특별 공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 생활기본시설의 의미 및 일반 광장이나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국도에 부속된 교통광장과 같은 광역교통시설 광장이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급. 대도시권의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어 대도시권 내 택지 및 주택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에 드는 비용이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토지보상법 제78조에 의하면 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 대상자를 위하여 수립, 실시하여야 하는 이주대책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위 규정 취지는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주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생활기본시설은 구주택법 2012년 1월 26일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주택법이라고 한다. 구주택법 제23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 건설 사업이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주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와 상하 수도 시설 등 간선 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광장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생활기본시설 항목이나 구주택법에서 정한 간선시설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생활기본시설 항목이나 간선시설 항목에 해당하는 시설에 포함되거나
부속되어 그와 일체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 광장이나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국도에 부속된 교통광장과 같은 광역교통시설 광장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대도시권의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어 대도시권 내 택지 및 주택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에 드는 비용은 대도시권 내의 택지나 주택을 공급받는 이주대책 대상자도 그에 따른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점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3년 7월 13일 선고 2023-223-591 등 판결 사건명 건물 등 철거 등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 적극 및 등기 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등기가 원인 없이 맞춰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무효 사유를 주장,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토지에 관하여 점유 취득 시효 완성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경우 제3자가 등기 명의자의 취득 시효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해당 토지 일부에 관하여 직접적, 현실적인 점유를 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의 등기가 되는지 여부 소극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경우에 등기 명의자는 그전 소유자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 사유를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즉, 부동산 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맞춰진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 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도 등기가 원인 없이 맞춰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무효 사유를 주장, 증명할 책임을 지게 된다. 토지에 관하여 점유 취득 시효 완성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경우에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제3자가 등기 명의자의 취득 시효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해당 토지 일부에 관하여 직접적, 현실적인 점유를 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거나 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의 등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등기 원인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 사이에 소송이 벌어짐에 따라 법원이 위 등기 원인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이에 기한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경우 위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타인이 위 등기 원인의 부존재를 이유로 확정 판결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등기 원인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 사이에 소송이 벌어짐에 따라 법원이 위 등기 원인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이에 기한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경우 그 등기 원인에 기한 등기 청구권은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확정된 것임이 분명하고 법원이나 제3자도 위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기판력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타인이 위 등기 원인의 부존재를 이유로 확정 판결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를 넘는 명백한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도 그러한 정도의 증명이 없는 한 확정 판결에 기한 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23년 7월 13일 선고 2023-225-146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대리권에 흠결이 있는 자가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에 관한 이의 신청을 한 후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이의 신청 행위를 추인한 경우 이의 신청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는지 여부. 적극.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30조, 제32조에 따른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은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이의 신청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제1호, 이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제2호, 이의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제3호,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97조에 의하여 소송 대리인에게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조에 의하면 소송 대리권에 흠결이 있는 자의 소송 행위는 후에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소송 대리인이 그 소송 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고, 이는 대리권에 흠결이 있는 자가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에 관한 이의 신청을 한 후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이의 신청 행위를 추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23년 7월 14일자 2023그 585 등 결정 사건명 부당이득금 등 민사소송법 제446조에 따라 제1심 법원이 항소장 각하 명령에 관한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재판을 경정한 경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상대방 당사자는 그 경정재판에 대하여 다시 즉시 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민사소송법 제446조에 따라 제1심 법원이 항소장 각하 명령에 관한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재판을 경정한 경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상대방 당사자는 그 경정재판에 대하여 다시 즉시 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3항에서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심 재판장의 항소장 각하 명령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46조는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경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에서는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3항은 판결의 경정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체계와 문헌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 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항고 대상인 재판을 경정한 때에는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상대방 당사자도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3항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하여 즉시 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이와 달리 제1심 법원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항고가 이유 있다고 보아 그 재판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정 결정을 한 경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즉시 항고를 허용하지 않고 특별 항고로만 불복하도록 하는 것은 특별 항고가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허용되는 점에 비추어
그 상대방 당사자의 정당한 권한에 따른 불복 권한을 사실상 박탈하거나 심급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또한 일방 당사자에게 법원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제기할 권한이 인정된다면 그 즉시 항고가 정당하다고 보아 원래의 명령 또는 결정이 민사소송법 제446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다른 당사자에게도 역시 즉시 항고를 제기할 권한을 인정하여 그 경정재판에 관하여 동일한 형태의 불복 방법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점에서도 타당하다. 대법원 2023년 7월 14일자 2023-610 결정 사건명 집행에 관한 이의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의 말소에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채무자 및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소극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 권한이 확정 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경우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하려면 위 집행 권한에 대하여 청구 이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소극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 권한이 확정 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청구 이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 판결 등 집행 권한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 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